그게 사실은 저는 될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데 이거를 나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줄까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고, 원장님, 저번 영상에서 아빠 코골이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수면 석사로서 진짜 중증 이상이 확실한 것 같아요. 주무시는데 1시간 동안 컥컥 소리가 한 10번은 넘게 나는 것 같거든요. 그냥 1시간에 관찰해서 10번 정도? 방에서 쇼츠 보고 있으면 컥컥 소리가 안 끊겨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너무 중증 환자일수록 수술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저희 아빠는 생활 습관으로는 당장 해결이 어렵고 수술은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검사를 하셔서 중증도가 높은 무호흡이라고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양압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시죠. 양압기 들어보셨나요? 저 수면 석사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요. 양압기 하시는 게 아직은 심한 분들한테 최선이에요. 원장님도 양압기 쓰시나요? 저는 양압기 쓰죠. 매일 밤 쓰세요? 매일 밤 쓰죠. 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깜짝 놀라요.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네, 정말. 왜냐면 양압기는 그 안에 매일매일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띄워놓고 자랑할 때가 있죠. 그 데이터가 매번 병원으로 와요? 병원으로 올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거기 있는 카드 빼가지고 볼 수도 있고 같이. 양압기를 쓰면은 수술 없이도 그냥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압기를 생각했을 때 이게 치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원래 정상의 상태로 가는 거를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꼭 그런 것만이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은 무호흡을 고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합병증을 막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양압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합병증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무호흡 치료의 옵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PD님, 아버님 포함해서 사실 양압기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양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잘 알지만 아직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정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못 쉬는 거죠. 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 폐는 열심히 숨을 쉬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를 들락날락하게 해주고 싶은데 여기 부분이 꽉 막혀가지고 숨이 통과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 길을 터주는 게 수면 무호흡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보통은 10초 이상의 무호흡만 한 번으로 치게 되고 그 무호흡 횟수를 따져서 얼마나 심한지를 보게 되는데, 보통 1시간에 5번까지를 정상이라고 하고 30번이 넘어가면 중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30번 넘어가는 분들이 보통 이 양압기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원장님, 이거 만약에 안 고치게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방치하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합병증은 심혈관계 합병증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혈압, 고혈압이 있겠고, 그리고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이라고 하는 리듬이 안 좋아지는 상태, 그리고 뇌 쪽으로 가면은 뇌졸중, 뇌출혈, 그리고 치매, 그리고 당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성인 질환들이 전부 다 수면무호흡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다들 생각하면 수술하면 짠 다 완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은 결국 심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라는 뭔가 질병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또 수면무호흡은 그 반대잖아요, 개념이. 그거에 대해서도 좀만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그게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하세요. 보통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정도면 수술해야 되지 않나요? 인데 실제로 반대예요. 수술이라고 하는 게 확률이 높으려면 가벼울수록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심하면 심할수록 가벼운 수술로 안 되거나 수술을 꼭 해야겠다면 2단계 수술밖에 안 되는데, 2단계 수술은 양악수술이라 그래서 위턱아래때 뼈를 다 잘라서 끄집어내는 수준의 큰 수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처음부터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생기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양압기라고 하는 대안을 먼저 권해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장님, 오늘 양압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양압기는 어떤 원리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짠! 이게 양압기예요? 네, 요게 양압기계. 이거는 양압기가 몸에 닿는 마스크의 한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귀여운 이름과는 다르게 너무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걸 처음에 그래서 보여드리면 다들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게 사실이에요. 딱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걸 평생 하란 말이에요? 예요. 양압기는 안경 쓰는 거랑 똑같아서 평생 동안 매일매일 했을 때 그때만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부담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시죠. 그럼 이제 이 무시무시한 이 양압기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양압기는 보시기에도 물론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반대로 의료계 중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탁상시계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양압기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라고 하는 거는 숨을 못 쉬는 사람을 숨을 대신 쉬어주게 만들어주는 게 인공호흡기인데, 양압기는 숨은 내가 쉬는 거예요. 목구멍이 막혀서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상황을 거기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만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숨은 내가 알아서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거를 끼고 있으면은 어떤 실질적인 개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끼는 순간 코골이 아예 안 나오고 무호흡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코골이와 무호흡이라는 합병증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효과가 보장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모양이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환자 상태에 따라 또 다르게 쓰는 건가요? 이거는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마스크는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텐데 장점만 있는 마스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마스크는 이래서 좀 편하고 이 마스크는 이래서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덮는 형태의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코로만 바람이 들어가서 기도를 열어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코를 덮는 형태의 마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덮이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답답한 느낌을 줘요. 그런 경우에는 좀 몸에 닿는 게 적은 이런 형태의 콧구멍에만 이렇게 끼는 마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마스크는 또 상대적으로 몸에 닿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단점도 있어요. 또 하나는 콧구멍 안으로 삽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콧구멍에 자극감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잘 못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시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마스크를 찾아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 마스크는 그렇게 오래된 마스크는 아닌데 이쪽에 덮여 있지도 않고 비교적 닿는 게 적으면서 위로 이렇게 바람이 통과되는 마스크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경험을 언젠간 다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나한테 제일 맞는 걸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 옆에 탁상시계 같은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바람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느낌이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 마스크랑 연결이 되면은 이 마스크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전원만 연결이 되면 마스크만 쓰는 순간 알아서 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사람마다 필요한 압력이 다른데 처음부터 센 압력을 집어넣게 되면 누구나 불편할 텐데 처음에는 적응을 돕기 위해서 부드러운 압력으로 먼저 넣게 돼요. 그러다가 잠이 드는 것까지 알아요. 사람이 잠이 드는 걸 알아서 그때 압력을 높여줘서 각각의 사람한테 필요한 압력을 집어넣게 주게 되고, 또 하나는 갑자기 이렇게 벗게 되면 알아서 꺼지기도 하고, 그런 똑똑한 기능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물통. 이 물통이 왜 중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면 목이 너무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가습기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 또 같이 담겨 있고, 그래서 물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통을 통해서 가습이 된 따뜻한 공기가 호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 또 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이렇게 수증기를 만들어서 목에 집어넣게 되면 목이 그래도 덜 거북할 수 있는, 마른 느낌을 덜 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이 잘 자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조건이 필요하네요. 무호흡 환자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호스를 저기다가 꽂아서 쓰는 거예요? 네, 여기 호스에 마스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떠세요, 원장님? 매일 쓰시는 실제 후기는? 사실 뭐 처음에는 불편하죠. 저는 항상 그래서 이 양압기 하시는 일을 운동에 비교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에 하게 되면 첫날 어때요? 큰 결심해서 회원권 끊고 헬스장 가. 어때요? 기분 좋나? 처음엔 이제 의지가 활활. 가서 운동 막 하면 이제 어때요? 딱 거울 보면 내 몸은 전혀 변한 게 없고 팔다리만 쑤시고 숨만 차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짜증나서 일주일 정도 쉬었다 가. 그럼 어때요? 늘어있나요? 똑같잖아요. 전혀 는 건 없고 다시 똑같은 무게를 들어도 똑같이 힘들고, 이러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짜증나네, 이러면서 안 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첫날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다음날 또 가고 다음날 또 가면 점점점 탄력이 붙잖아요. 똑같은 무게를 들어도 불편해지지가 않고, 그리고 또 운동을 오히려 안 하면 찌뿌둥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양압기도 예를 들면 한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6시간 점점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점점 더 효과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덜 피곤하다든지 이런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면서 더 하고 싶어지고, 그 환자분들이 제일 문제는 정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양압기를 하면 그냥 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귀찮은 일만 추가되겠구나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주무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평생 해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 이거 어떻게 살았었지? 한마디로 정상이었던 사람은 비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약간 비염 수술과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상을 경험해보면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정상을 한 번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무호흡 환자분들은 그냥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혹은 남들도 다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정상을 경험해보시면 옛날로 못 돌아가겠다, 나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자겠어요,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불편함만 생기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럼 얘는 병원에서 받아서 집에 가져가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맡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추적 결과를 받으시나요? 양압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적 관찰이에요. 의사와 환자 모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예를 들면 기계야 뭐 어떤 누가 어떻게 사서 하든 어떻게 빌려서 하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압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통계가 10명 정도 처방했을 때 낮은 곳은 4명밖에 성공이 안 되고 굉장히 높은 곳은 7, 8명까지도 성공을 시키고 그래요. 성공의 기준은 한 사람이 4시간 이상을 하루에, 그리고 70% 이상을 제대로 하면 성공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기준 이상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양압기를 하니까 잘하고 있겠거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분들의 실제 데이터를 열어봤을 때 완전히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저는 아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제 SD 카드로 여기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통신을 통해서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나 혼자 산다에 전현무님도 진료하셨잖아요. 맞아요. 전현무님도 추적 결과 계속 받고 계신가요? 그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 찍은 건 1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양압기 처방해드렸었고, 간간히 사실 오셔가지고 같이 소모품 관리도 하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같이 상의하고 다른 타입도 한번 써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하신 데이터를 열어보면 제가 원하는 만큼의 높은 비율로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다른 연예인분들도 사실 처방을 많이 해드리는데 데이터를 열어보면 그냥 보여요. 데이터에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뭐 이런 거 다 보이는데 생활이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힘들어 보여요. 거의 뭐 한 새벽 한 4, 5시에 막 시작했다가 7시에 끝나고 막 이런 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 자신도 만족감을 얻기가 힘들고 계속 해 나가야 될 이유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양압기의 착용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시를 연예인 전현무님으로 들었지만 교대 근무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지실 수 없는 분들은 개선이 어렵긴 하겠네요. 불규칙한 거는 그냥 숙면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양압기 치료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세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열어보고 아, 왜 이 정도밖에 못하셨어요 했을 때 이게 사정을 들어보면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안쓰러워지는 그런 경우도 저는 자주 보죠. 근데 뭐가 많아서 딱 보기에도 엄청 비싸 보이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양압기 처방 받으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내 기계를 사서 썼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대 하면 한 200만 원 전후로 보통 구입해서 쓰시고, 비싼 기계는 막 300만 원 가까이 되기도 하고, 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하기도 싫은데, 그리고 내가 효과를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이걸 덥석 사서 300만 원, 200만 원을 그냥 쓰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대 형식을 통해서 한 달, 2달, 석 달 이제 빌려드리고 괜찮다 하시면 구매하시고 그랬는데, 문제가 기계를 사는 거는 사실은 지금도 가능하고 예전도 가능한데 어떤 게 좀 부담이 되냐면 소모품들이 비싸요. 튜브라든지 마스크, 이런 물통 이런 게 전부 다 수입품이고,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계속 세트를 장만했을 때 한 번에 거의 50만 원 돈 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아끼시려고 하는 분들은 너무 꼬질꼬질하게 쓰셔가지고 건강 해로울 것 같은 거죠. 몸에 좋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떼타고 끼고 이런데 억지로 쓰시고 이러는 것 자체가 위생상 안 좋잖아요. 이거 호흡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2018년 정도부터 나라에서 보험이 됐어요. 너무 획기적인 일이었고, 그게 사실은 저는 될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데 이거를 나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줄까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고, 그 뒤로는 모두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비용 내시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구독하는 식으로 임대 형식으로 계속 쓰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스크에 대한 도움도 매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거의 본인 부담이 없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로 깨끗한 소모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거의 뭐 치킨 한 마리만 참으면 질 좋은 수면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아, 너무나 치킨 한 마리 갑자기 치킨 한 마리
근데 이제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게 또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만 원이란 돈이 쌓이고 쌓이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정말 심한 무호흡 환자분들의 얼굴이 밝아지시는 걸 보면 그 돈은 정말 아깝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치료를 권하시는 입장에서도 보험 처리가 되니까 더 부담 없이 권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게 너무 비용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택하는 분도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보험이 된 이후로는 정말 저도 너무 좋은 게 원칙에 맞게끔 적용을 해드리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양압기가 제일 좋을 분 양압기 권해드리고 수술 좋은 분 수술 권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사실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양압기로 갈지 수술로 갈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행하기 전에 검사는 어떤 것들을 받아야 돼요? 양압기로 갈지 수술을 갈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검사는 수면 다원 검사. 그래서 만약에 수면 다원 검사에서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어서 양압기로 가시기로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검사는 첫 번째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예요. 적정 압력 검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양압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쉽게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명이라도 더 성공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10명 정도 처방했을 때 최대한 8, 9명, 10명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나한테 가장 편안한 세팅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압기의 압력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4라는 압력으로 충분히 무호흡이 조절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15라는 압력으로 조절이 돼요. 그건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최대한 편안한 세팅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조절할 어떤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입력해서 쓰시면은 안 불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적의 상태로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코막힘에 대한 검사. 왜냐하면 양압기의 가장 흔한 실패 요인은 뭐니 해도 코막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너무 막히시는 분들은 밤에 나도 모르게 벗어버리거나 답답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압기를 쓰기에 적절한 코인지를 확인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어떤 마스크를 쓰실까예요. 사실은 이 기계는 어느 회사 제품이든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대동소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할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몸에 닿는 부분인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세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어떤 마스크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거부감이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게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이것저것 써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편안한 상태를 찾는 게 제일 또 중요한 단계이기도 해요. 근데 아까 소모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들도 이제 실제 착용자분들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교체할 때까지 어느 정도 주기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내가 관리를 해야죠. 사실은 이 부분이 또 양압기를 멀리하게 되는 또 큰 부분이에요. 여러분을 처방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제가 너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저씨들 너무 귀찮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 몸을 내가 가누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나 피곤한데 이거 씻고 저거 씻고 이런 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드신 거죠. 일어나서 헐레벌떡 씻고 출근하시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뭘 어떻게 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물을 집어넣고 아무런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일주일, 2주를 보내게 될 문제는 때 같은 게 껴요. 그걸 한 번에 몰아서 이제 청소를 시작하시면은 잘 안 돼요. 청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매일매일 건조만 관심을 가지시면 모두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씻는 거 거의 안 하는데 유일하게 열심히 하는 건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해요. 여기 있는 물통에 물 버리고 탈탈 털어서 말리고, 여기도 한번 가볍게 물 통과시켜서 탈탈 털어서 널어놓고 퇴근하고 오면 마지막 마무리하고 한번 말려주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아침 저녁 다 해서 5분 안 걸려요. 근데 그거를 너무 모았다가 한 번에 하려니까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간소화시킬 수 있으시니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화장실에 자주 비유드리는데, 화장실 청소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힘들잖아요. 막 매일매일 환기만 잘하고 뽀송뽀송하게만 유지해도 사실 아무런 곰팡이도 안 생기고 아무런 때도 안 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쯤 되니 양압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겠는데, 양압기를 쓰면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업체나 혹은 병원들에서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릴 때들이 있어요. 마치 이거를 어느 정도 쓰면 개선이 될 거다, 마치 평생은 안 해도 될 것만 같은 희망을 주시고 시작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양압기는 절대적으로 안경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있어요. 일단 안경 쓰시는 분들도 언제 벗을 수 있어요? 렌즈 꼈을 때? 렌즈 꼈을 때 혹은 라식 수술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수술이 적용 가능한 상태가 돼서 수술을 받아서 완치가 되시면 벗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흔한 경우가 체중을 빼셨을 때. 예를 들면 체중이 이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비만도가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줘서 살을 한 20-30kg 정도 빼고 오셨었어요. 네, 정말로. 그래서 그분이 검사를 처음 했을 때 무호흡 지수가 1시간에 90회 무호흡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살 빼고 나서 검사를 해봤는데 9가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양압기 그때까지 하시다가 멈췄죠. 왜냐하면 체중을 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숙면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자야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식욕 조절 물질,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되고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고 이러면서 살이 잘 빠지는데 어떤 다이어트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양압기 하고 살 열심히 빼고 그때 깔끔하게 여기다 반납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원히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는 평생 양압기를 안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것 같은 분들은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원장님, 수술이랑 양압기를 동시에 치료 적용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동시에 한다는 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경우고, 물론 양압기를 위해서 코 수술을 하고 양압기를 쓰시는 분들은 있는데 어차피 양압기를 하실 거라면 수술을 한다고 도움되는 측면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이 좋을 것 같은 분들만 수술을 받으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처음부터 양압기를 선택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수술인지 치료 양압기인지는 어찌됐든 와서 검사를 받아봐야. 네, 그거 하나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건 순수한 궁금증인데 양압기도 수술도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 보셨어요? 비수술 중에서는 구강내 장치라는 또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압기가 보험이 모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양압기의 보험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1시간에 10번 이상인 사람, 무호흡이 그분들이 기본 적용 대상이 되고, 다른 합병증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시간당 5번부터 보험이 돼요. 근데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수술을 받으셔야 될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구강내 장치라고 입에 물고 자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3가지로 대부분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은 다음날 피곤함과 졸림, 짜증,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합병증, 혈압, 당뇨 등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압기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평생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모두 치료를 받을 땐 득과 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양압기는 보면 잃으시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 기간 동안에 조금 몇몇의 어려움들만 잘 극복하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나 얻을 게 많으신, 정말로 내 인생에 어떤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마음의 짐처럼 거부감만 키우시기보다는 좀 부담 없이 병원 찾으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직접 또 제 얘기 들으시고 여러 가지 또 경험시켜드리고 하면 어떤 마음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 기회를 잃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수술뿐만 아니라 양압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같이 보시면서 양압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자요. 원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아요. 이 모델을 쓰시는 건가요? 저는 요건 안 쓰고 더 싼 거 써요. 이거 조금 더 비싸거든요.